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벤 가르시아가 결장 중인 그저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무승부를 거둬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렇죠 오사수나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 좀 10위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위로 좀 마무리를 해 다음 시즌 좀 컨퍼런스 리그 좀 진출을 이제 하는 게 좀 최선의 목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모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에만 이제 솔로로스가 혼자 4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 좀 보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전반에 이미 뭐 이제 4대 0으로 리드를 하던 좀 꼬마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제 손쉽게 경기를 좀 잘 이끌면서 무난히 좀 대승을 좀 거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는 뭐 그냥 압도적으로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승리를 거뒀던 그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꼬마가 홈에서는 3연승 중인데 이어 이제 최근 뭐 매경기 뭐 홈에서는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자 문제는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꼬마는 지금 현재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이고, 그리고 라스팔마스 그리고 알라베스와 같은 그 약팀들 상대로 지거나 비기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꼬마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로 편차가 크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면서 답답한 공격을 좀 줄곧 보이고 있어요. 네. 내가 솔직히 뭐 이제 팀 이름만 좀 가리고 이제 꼬마의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를 좀 비교해봤을 때는 전혀 뭐 다른 팀이라고 봐도 이제 전혀 뭐 다른 팀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현재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원정 좀 꼬마의 그런 좀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꼬마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홈 오사수나 상대로는 매번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상성적인 면에서는 꼬마가 이제 더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 점을 좀 고려해도 지금 현재 원정 꼬마의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약간 원정 꼬마를 함부로 좀 보기는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게다가 이제 이에 반해 뭐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연승 중으로 이제 좀 홈에서의 좀 페이스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뭐 어느 정도 좀 크게 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원정 꼬마의 그 정배 사이드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싸리 요거는 뭐 오사수나가 뭐 열세인 상성을 깨고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뭐 할 말 없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고렸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네 오사수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사수나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오사수나 프랜스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베티스. 자, 일단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흐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이제 헤타페와 뭐 라스팔마 상대로 연달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팀들 상대로만 이긴 그런 좀 라이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 거는 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최근 좀 흐름을 좀 다시 살린 그런 좀 라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이제 안토니와 쿠초 에르난데스가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기량을 좀 보이면서 이제 후반기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리그 6위인데 이어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도 좀 진출을 하면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 쪽 결승전에서는 좀 첼시와 이제 좀 맞붙는 그쪽 베티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결승전에서 좀 첼시를 좀 꺾는다고 하면은 이제 우승 트로피도 하나 이제 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리그나 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그쪽 현재 좀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라요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베티스의 빌드업을 좀 최대한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뭐 침투나 좀 컵백 등 이제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라요보다는 뭐 베티스의 그런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더 좋다 보니까 그래도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팀은 좀 베티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의 좀 공격 퀄리티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뭐 라요가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되려 이제 좀 베티스의 뭐 공격을 좀 저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뭐 공격에서도 이제 뭐 베티스가 더 이제 활발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요가 뭐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베티스가 현재 좀 탈압박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라요의 그렇죠 압박에 잘 좀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요가 압박을 이제 강하게 좀 가져가려다가 이제 되려 이제 역습으로 좀 카운터를 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이 경기는 라요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압박 대응이 좋은 거죠. 베티스가 뭐 라요가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충분히 좀 잘 대응할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라요의 좀 라인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좀 베티스가 더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쉬워질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베티스가 원정이라고 해도 뭐 라요 상대로는 우세한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현재 뭐 이제 베티스의 뭐 이제 흐름이랑 경기력도 뭐 여전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대로 봤을 때는 베티스 승 쪽 보는 경기. 양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승,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란 토레스, 그리고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스, 그리고 지금 쿤데가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바르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크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가네스 상대로 이제 좀 3골을 좀 실점했을 정도로 좀 수비에서 많이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그렇죠 에스파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많이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무려 뭐 4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경기에서는 경기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흘러갔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뭐 4골을 좀 넣었긴 했지만 뭐 그 이상으로 좀 더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뭐 레알전에서의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우승이 거의 좀 확실시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우승은 좀 확정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높은 볼 점유율 바탕으로 그래도 경기를 잘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에스파뇰 좀 진영에서 이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며 이제 계속해서 수비를 공략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좀 내려 좀 버티다가 뭐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전형적인 이제 강팀 대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뭐 에스파뇰이 뭐 이 경기에서 두 줄 수비를 좀 세운다고 해도 현재 뭐 야말, 이제 하피냐 등 뭐 기동력이 좋으면서 이제 패턴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좀 선수들을 좀 에스파뇰이 좀 제어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금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에스파뇰이 좀 수비에서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제 아무리 뭐 에스파뇰이 좀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등 전부 바르셀로나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최근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매번 3, 4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다가 이번에는 뭐 거의 이제 5일 가량 쉬며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체력이나 약간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3월 말부터 이제 뭐 챔스, 뭐 FA컵 이런 경기들을 다 이제 병행하면서 거의 이제 거의 뭐 이제 3, 4강으로 계속 뛰면서 좀 피로 누적이 컸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좀 5일 정도 좀 쉬면서 이제 관리가 좀 잘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컨디션이 더 좀 좋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한 가지 꺼려지는 게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뭐 이번 이제 홈에서 우승을 좀 확정 짓기 위해서 뭐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살살 할 수 있다. 약간 뭐 요런 뭐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뭐 굳이 그래도 뭐 이 경기를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뭐 버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이 경기에서 아예 좀 우승을 좀 확정 짓고 그 다음 경기 이제 홈에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둬서 거기서도 이제 우승 예 뭐 세레모니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뭐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우승을 좀 미룰 수 있다, 약간 요런 얘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만약에 이 경기를 좀 놓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어제 뭐 아약스처럼 이제 호벤한테 이제 1위를 좀 추월당할 수 있는 그런 좀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좀 제대로 해서 그래도 좀 결과를 좀 확실히 좀 이제 확정짓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웅은 네, 실력대로 볼게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네, 핸디로는 마인슨까지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뭐 이제 힘을 뺀다 뭐 어쩐다 뭐 하지만, 그래도 뭐 냉정하게 지금 뭐 실력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뭐 에스파뇰이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좀 많이 좀 밀리는 좀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실력적으로만 이제 판단을 해서 바르셀로나 승 마인스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빌바오 경기.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확실한 결장자는 없는 대신, 그 대신에 여전히 뭐 니코 윌리엄스, 또 야나키 윌리엄스, 야나키 윌리엄스. 자, 그다음에 또 파라데스가 지금 결장 의심이 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주축 공격진들이 좀 다시 좀 돌아오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뭐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덜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빌바오의 그런 좀 공격진은 그래도 최근 이제 몇 경기들보다는 더 나아진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뭐 마요랄 그리고 후아미와 같은 공격진들의 부진과 더불어
이제 최근 이제 우체가 좀 나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좀 전력 손실도 좀 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이제 헤타페의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돼 이제 무득점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도 뭐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좀 무득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좀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전력 누수가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승리를 거뒀었던 거주 빌바오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빌바오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문제는 이제 뭐 빌바오가 지금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두 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템포 또한 좀 느리다는 좀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빌바오가 좀 더 뭐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면 풀어가되 생각보다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4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골감에 좀 시달리고 있고 빌바오도 최근 원정에서 무득점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나 득점력이 좀 많이 안 좋거나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빌바오 역시 뭐 원정에서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다 보면은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빌바오가 현재 뭐 5연패 중인 헤타페 상대로 이제 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빌바오 사이드를 좀 보기도 다소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이전보다 뭐 빌바오의 그런 좀 공격진들이 좀 많이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단 확실히 좀 빌바오의 그런 좀 공격이 뭐 여전히 좀 믿음이 안 가고 게다가 이제 지금 홈 빌바오도 아니죠 원정 빌바오는 더더욱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빌바오가 지금 뭐 헤타페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보고 요 경기는 뭐 빌바오의 좀 공격이 많이 좀 정체되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경우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빌바오 햄무알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빌바오 햄무알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